여러분, 오늘 비까지 오는데 먼 길 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얻어 가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또 1대1 세션이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거 잘 메모하셨다가 최대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제가 오늘 명함 또 나눠 드렸거든요. 그 앞에가 제 업무 번호예요. 뒤에 거는 개인 번호니까 최대한 좀 앞에 업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그리고 일하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또 저희가 1기다 보니까 김선우 매니저가 안내 드릴 거긴 한데, 네, 여러분들끼리도 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나 다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별로 저한테 질의 주셨던 내용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특강 자료가 총 3가지 내용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기본이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알으셔야 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첫 번째, 택시의 3대 철칙이 일단 나만의 패턴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0시간이 맞아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12시간을 해도 체력이 좀 달리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고, 7시간 해도 좀 무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찾으실 것이, 그럼 내가 도대체 몇 시에 일을 시작을 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이 나하고 가장 맞을 것이냐, 오늘 요 결론을 좀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주간에 좀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좀 매출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슈퍼할증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저도 이제 운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사고예요. 무사고라는 거는 일단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차들하고 사고를 안 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개인 택시 면허가 서울은 1억 지금 1,000만 원 정도 뭐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 혹시 아직 계약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1분, 2분, 3분, 4분, 5분. 아니죠? 나머지는 다 현직이신 분인가요? 지금 현직 하고 계신 분 손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훨씬 많으시네. 하나, 둘, 한 6대4 정도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 면허값이 상당하다 보니까 뭐 성추행이라든지, 손님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손님인데 택시 먹튀를 했어요. 그런데 뭐 옷깃을 잡다가 그 여자분하고 문제가 생겨서 성추행 시비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무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다음 뺑소니. 예를 들어서 비접촉 사고인데 쭉 직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선진입을 했는데 얘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접촉하지 않았는데 괜찮게 차고 갔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 뺑소니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 아시는 분. 자,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드려봤습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깜빡 켜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30m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근데 나는 괜찮게 차고 갔어요. 자, 이럴 때 정답을 아시는 분. 이채원님. 오늘 유일한 여성분이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일단 112에 신고하고 보호상 처리한 다음에 보험사 처리하고, 보험사에서도 이제 일단은 비접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접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황은 그때 가봐서 네. 가본 다음에 확인을 할 수 핵심이 나왔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라. 정 안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 써주시겠어요? 이런 것도 무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그냥 기록에 무조건 다 남겨놔야 돼요, 경찰에.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뺑소니로 걸려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단 물리적인 사고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 그 다음에 뭐 성추행,
그다음 뺑소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면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내 면허,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셔야 되고, 정말 고민되시는 분은 밤늦게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이거는 뭐 정말 그 총각을 다투는 거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있고, 요 오늘 부분에는 좀 빠졌는데 사고가 났을 때도 오늘 Q&A 시간에 나오겠다. 오늘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도 이따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한 푼 더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제 강의에 참석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한 2시간 적게 일하고 남들보다 한 몇만 원 더 벌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력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10시간에 평일날 27만 원, 그 다음에 주말에는 34만 원 미니멈입니다. 그러면 12시간 가져가면은 30만 원 넘어가겠죠, 평일도. 근데 12시간까지 하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근무에 반드시 지장이 있고, 마지막 패턴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패턴 찾는 걸로 좀 가겠습니다. 일단은 택시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몇 시일 것 같으세요? 우리 택시가, 우리 법인 택시들하고 개인 택시의 가장 기준 컷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일 것 같으세요? 우리 충북 옥천에서 오셨나요? 어디죠? 어디서 오셨죠? 옥천. 택시의 기준 시간 몇일 것 같아요? 가장 택시를 논할 때 핵심이 되는 시간. 동규님, 몇일 것 같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기준 시간, 혹시 네. 교대 시간? 제가 지금 1번으로 쓴 시간이에요. 몇 시죠? 네, 04시. 04시가 약간 그 바뀌는 시간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할증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택시의 교대 시간이에요. 그리고 개인 택시의 부재가 예전에 있을 때는, 지금 부재 있는 지역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04시가 다 기준 컷이었다. 왜 그럼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들이 이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왜 잡았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이 시간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제 끝물, 야간에도 끝물이고 가장 손님이 없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택시들이 이 시간에 준비해서 아침반이 5시 정도에 나갔을 때 가장 매출이 높게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손님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돼요.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시간에 주간반이 근무를 나오면 매출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 4시에서 6시 사이에 근무해봤을 때 어땠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네, 손님이 없긴 한데 그렇죠. 오전 치고는 많죠. 공항 가는 콜 많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때 첫 비행기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엄청 많이 가고. 그러면은 왜 내가 이 시간대에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핵심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줄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나는 시간당 매출을 확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으로 뺀 시간이 04시에서 06시가 되더라.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주간바는 요 시간 언저리에 나오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시간대보다 매출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으로 뺀 시간이 04시에서 06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택시 회사들과 개인 택시들의 교대 기준 컷이 되고, 할증이 끝나는 시간이면서 택시들이 없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 시간에 가장 서울에서 피크가 되는 지역이 3군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서울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가면 논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무조건 손님 태운다. 장거리도 막 널려다녀요, 진짜. 홍대 좋아요. 이태원, 또 나머지 한 군데 어딜까요? 마포는 아닙니다. 마포 아니에요. 종로도 기회요, 주말에. 예, 강남도 요즘에는, 근데 좀 요즘에 강남이 진짜 좀 많이 시들어들긴 했어요. 이번 주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별로다. 강남은 정말 별로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까지는 좋아졌는데 강남역은 진짜 좀
많이 별로예요. 차라리 평일 강남은 정말 좋은데 주말 강남은 정말 별로다라는 이런 트렌드도 좀 꼭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홍대하고 이태원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떨까요? 내가 4시에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4시면 할증이 끝났겠죠? 그러면 보세요. 단타를 치는 게 좋을까요? 장거리를 치는 게 매출에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 4시에 내가 홍대나 이태원에 있어요.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오늘 매출이 가령 한 22만 원 정도 됐어요. 4시까지 누적 매출이. 근데 오늘 목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오늘 30개는 넘겨야 되는데 퇴근 시간도 다가온다. 그러면 막판에 단거리를 타야 될까요? 장거리를 타야 될까요? 장거리. 그쵸. 그럼 장거리를 어떻게 해?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거든요. 장거리 어떻게 탈 건데 이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된다. 전략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지금은 장거리를 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 지금 단거리 영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좋아. 내가 지금 강남 쪽으로 가면은 강남 손님이 있으니까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건가? 요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맹과 가맹 얘기가 좀 또 나오는데 가맹은 이거 해요 못해요? 가맹이다 내가. 안 되죠. 왜? 목적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비가맹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가능한 일입니다. 비가맹과 가맹 얘기도 오늘 좀 나올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거를 정말 수싸움이라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누적 매출 얼마, 내가 지금 오늘 목표 매출 얼마를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 이런 게 좀 있고. 혹시 지금까지 뭐 궁금하신 내용? 그러면 아까 홍대 얘기를 했는데 홍대 어디서 그러면은 장거리가 뜰까? 아시는 분 계세요? 홍대 어디 있어야 될까? 경력자분 우리 상상마당. 그렇죠. 상상마당 가보셨죠? 어때요? 손님이 엄청 많죠. 근데 보세요. 우리 카카오콜을 한번 불러보셨어요? 우리 카카오콜 불러보셨어요, 채원님? 기계 사용하기 어때요? 쉽죠? 근데 내 위치를 정확히 찍게 되어 있죠. 그러면 홍대에 있는데 상상마당 인근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내 위치가 어디라고 뜰까요? 상상마당이라고 뜨겠죠? 자, 그러면 내가 기사 입장에서 카카오가 어느 정도는 공정하다라고 봤을 때 뭐 불공정 논란도 있긴 했지만 상상마당 0m이면은 그 좋은 콜을 내가 먼저 받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가 그 가장 핫한 시간에 내가 좀 장거리를 뛰고 싶으면 어디 있어야 된다? 상상마당에 가장 가까운 0m 지점에 있으면 나한테 먼저 콜이 떨어지겠죠. 물론 여기는 수락률하고 평점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안되지 않은 얘기인데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저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그래도 장거리 아까 용인 말씀하셨는데 상상마당에서 4시 이후에 용인 가면 4만 원, 5만 원입니다. 용인도 뭐 처인구까지 가면 6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벌써 아까 22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가는 거고 또 가서 기록콜을 받으면 22만 원에서 6시 전에 30만 원까지 확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4시에서 6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택시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 매출 올리기가 가장 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야간 택시들은 이 시간에 좀 많이 졸리기도 해서 사실은 할증 전에 다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간반 하실 분들은 이때를 좀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치도 좀 쌓아야 되고요. 인천공항 이 시간에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우리 형주님 경력자신데 이 시간에 어디서 인천공항 많이 가보셨어요? 그래요? 이 시간에 혹시 인천공항 가신 경험 있으신 분? 특전에 강남에서 많이 나온다는 데서 뭐 압구정이나 네. 이런동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그래서 좀 잘 사는 동네 그거 뭐 정답이고 좀 핵심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정답이에요. 예. 요 시간대 호텔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종로 그다음에 특히 강남 쪽에 있으면 공항 가는 콜이 많이 떠요. 근데 공항이 사실은 계륵 같은 건데 저는 공항을 좋아하지 않는데 공항이 왜 계륵일까요? 인천공항 왜 계륵일 것 같아요? 대기한 시간이 길어서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돈은 수익은 괜찮아요. 네, 서울에서 거의 한 6, 70km 되거든요. 마포에서는 50km인데 강동구나 강남에서 가면 거의 70km예요. 그러면은 한 6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안에 6만 원은 벌었지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대기 그쵸.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다음수. 택시를 여기서 이제 경력자하고 고매출하고 저매출이 차이가 나는 게 다음수예요. 다음수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서처럼 있는데 다음수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웅철님? 어디일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우리 아시는 분. 가장 보장된 지역. 그쵸. 우리가 다 아는 지역이기도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한강에서 어떤 지역이 다음수가 가장 확률상 높을까요? 이거 알면은,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한강이 인접한 지역? 빙고. 성함 어떻게 되셨죠? 죄송합니다. 기덕입니다. 박기덕님, 네, 정답이에요. 한강 인접한 지역,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지역, 강남엔 어디가 있겠죠? 청담동부터 해서 압구정동, 그쵸? 신사동 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목동, 다 전부 잘 사는 지역이에요. 이촌동도 동부 이촌, 서부 이촌, 잘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간다면, 합정동, 마포구, 상수동, 요런 쪽. 그 다음에 강동구 이쪽에는 광진구, 그쵸? 요런 데가 전부 다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걸 떠나서 거기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봐봐요. 홍대가 왜 좋냐 하면 홍대에서 다음수를 이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 홍대에서 양화대교까지 불과 5분 안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수로 내가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 엄청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홍대가 좋은 거예요. 이태원도 좋고 이태원도 불과 반포대교 한남대교까지 불과 5분이면 나오거든요. 이태원에서.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였죠? 다음수. 두 번째는 얼마나 한강 인접 지역이 내 착지가 되느냐. 도착지. 다음수가 한강 인근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택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를 굉장히 빠르게 타고 그 다음 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합정이 정말 좋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소나타 만 3년 4개월 탔고 범인택시 할 때도 소나타 K5 다 타봤는데 K5랑 소나타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쌍둥이라고 보고. 근데 진짜 이거 타면서 문제가 없어요. 소나타. 고장이 안 나요, 진짜. 그래서 많은 택시 선배님들이 소나타 하는 게 다 그쵸? 우리 이용원 선배님? 네. 지금 원래 몇 년 차시죠? 11년 차신데. 소나타 너무 좋잖아요, 그쵸? 네. 걱정을 안 시키는 차다.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벌어다 주고. 네. 가르라는 내용만 보고 오일이나 이런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맞아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네. 그거 정확하게 그대로만 제 영상에 그 주기표 있거든요. 네. 그대로 그냥 그랜저도 비슷하게 그대로 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차 뽑기 잘못해가지고 좀 말썽 잃는 차는 좀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 채원님도 이번에 개인 택시 처음 하시지만 차 받아서 문제 있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사업소에 해서 보증 기간 중에 특히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운행하다 보면 바로 알잖아요. 바로 사업소 입고하고 사업소하고 이거 차이는 아시죠? 블루엔진 차이 모르시는 분? 부끄럽지 말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소는 그냥 서울에 북부 사업소 있고 동부 사업소가 있는데 조금 그래도 장인들이 좀 더 많고 좀 전문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좀 그런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루엔진을 가실 게 아니고 사업소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 달씩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바로 사업소로 있고 사업소로 가서 장인들한테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받고 문제 있으면 바로 교체 받으셔야 되니까 처음에 한 10,000km 때까지는 차가 당연히 문제가 없이 시험까지 거쳤겠지만 엔진 오일이 막 줄어드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예를 들어서 바퀴에 문제가 있을 때 있고 이게 정말 고질병적인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주유능금이 계속 요만큼이 안 차가지고 그것도 수리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모델 시기마다 좀 고질병들이 따로 있으니까
신차 받으시는 분들은 꼭 그 부분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50분까지 한 10분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아까 4시에서 6시까지 혹시 오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셨나요? 제가 핵심적인 거, 아까 웅철이 제가 뭘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2가지 핵심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가? 다음수.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음수 어디? 서울 분들만 해당입니다. 그렇죠. 다음수 한강 주변으로 가면 틀림없다.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다음수가 우리 이영호님 쌍문동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다음수가 쌍문동이야 만약에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쌍문동한테 미안하지만 최악이에요. 정말. 쌍문동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건 왜 최악일까요? 가는 길도 최악이고. 근데 가서 나오기는 좋은데 아무튼 그 택시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손님들이 타면은 가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슈퍼 할증 시간에는 가면은 또 좋아요. 한 2만 원 나오니까. 차도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시간대별로 가도 괜찮은 데가 있고, 이거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4시에서 6시가 정말 중요하고, 공항콜도 자주 뜬다. 근데 제가 이게 시간 엄청 길어졌네. 쭉쭉 6시 이거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6시부터 8시 갈게요. 간선도로가 6시 이전부터 이제 정체가 시작이 돼요. 가장 빨리 막히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분들? 경력자분들? 서울에서 가장 빨리 막히는 간선도로. 예? 안 들려요. 아닌데. 어딜까요? 예, 동부 서부가 가장 빨리 막혀요. 내부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일산 쪽에서 오시는 그 자유로, 거기는 5시 반부터 막힙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빨리 막히고, 가장 늦게까지, 특히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는 가장 늦게까지 막힌다. 자, 6시에서 8시는 읽어보시고, 8시, 9시도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전반 여기까지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만약에 내가 5시에 시작을 했는데, 9시까지 4시간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나와 있어야 될까요? 주간반. 나 오늘 5시에 지금 아침에 나왔어.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9시네? 4시간 지났는데, 한, 얼마 정도 나와 있으면 평타라고 생각이 될까요? 8만원? 그럼 시간당 얼마 계산하신 거죠? 10에서 네? 2만원 정도? 좀 못한 수준이에요. 선배님? 2만 5천에서 3만 원 네. 시간당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올라온 거죠? 네, 네. 그 정도면은, 중상위권. 내가 5시에 나와서 9시에 누적 매출 10만이다 그러면은 훌륭한 것까지는 아닌데, 잘한 거예요. 근데 9시에 내가 콜이 있는 자리에 아까 있어야죠. 9시에 강남에 있으면 최상이고, 강남은 아침반 같은 경우는 10시 반까지 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종로에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게, 종로는 그야말로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종로의 주거 지역 어디 있을까요, 형주님? 그나마 가까운 주거 지역. 선배님 어디? 종로에서 가장 가까운. 네, 조금인데 그래도 조금 활발한 지역. 왕십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청계 8가 2이하까지 내려와야 돼요. 성동구까지.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는 서대문하고 독립문 이 밑쪽으로 아현동까지 내려오면은 거기는 확실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주간반들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나 주간반을 하겠다.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난 주간반에 관심 있다. 야간반에 관심 있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다시. 쉬시겠다는. 나 주간반 하겠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야간반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한 6대4로 야간반이 많네요. 주간반도 무시할 수 없고. 네. 주간반은 당락이 언제 결정되냐면, 9시 이전에 당락이 결정돼요. 아까 10만 원도 사실은 제 기준에는 안 돼. 이제 우리 제 택시 선배님이 제 영상에 여러 번 얼굴 없이 나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간반 할 때 9시에 거의 한 15만 원 가까이 올라와요. 택신이니까. 택신이니까. 어떻게 15만 원까지 올라왔지? 비결은 4시에서 6시 사이에 있다. 이때 뭔가 장거리를 엄청 많이 떴어요. 이때 우리가 원하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장거리를 떼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시에는 좀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9시에서 12시 사이에 손님이 없으니까 거의 12시 정도 되면은 주간반인데 뭐 한 18에서 20? 뭐 잘 나온 날은 22만원 이렇게 나와요. 주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30년 이상 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지금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하시려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지금 첫 장에서 짚어드리지 못한 게 9시에서 10시가 유일하게 어디가 활발하다? 강남. 네, 강남은 왜 그럴까요? 강남이 서울에서 인구가 탑3 하는 구에, 안에 드는 구예요.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 50몇만 명이 강남에 살아요. 실제로 직장인들도 종로나 이런 데 출퇴근, 뭐 오피스텔 강남에 살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뭐 분당, 판교, 뭐 엄청나요. 뭐 김포공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에 사시면서 택시 타는 인구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늦게까지 있습니다. 강남은 그래서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의도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자, 그럼 다시 여의도로 주간반이 갔는데 어디로 탈출해야 될까? 나 주간반이야. 근데 강남에서 여의도로 왔어요. 어디로 탈출해야 될까요? 저는 주로 마포 쪽으로. 아, 좋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 홍원님? 나 주간반인데, 예? 대부분 마포로 해서 예. 다른 또 주간반 하시는 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말에 한다요. 신림동? 좀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노하우인데 대방역 쪽으로 해서 보라매 쪽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또 논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들이 다 마포로 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자가 없는 데로 가야지 내게 많다고. 그래서 저는 마포 거기 주간반 할 때 여의도에서 대방역 쪽으로 해서 보라매 쪽으로 치고 나가니까 관악구는 선배님 늦게까지 콜이 많은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아침에 많이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글로 가라 그랬냐면 관악구까지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악구 가면 어디 가는 콜이 많을까요? 강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퍼즐이? 네. 결국은 아침 시간에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마포로 가면 물론 강남도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어지면서 매출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10시에서 12시는 보시고요. 두 번째 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점심시간에는 주요 지역이 활발한 편이에요. 광화문이나 이런 쪽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청계천, 동대문 이런 쪽 수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바는 오후 3시쯤에는 집에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간바는. 왜냐하면 4시 넘어가면은 이제 서울은 헬게이트가 열리죠. 그래서 늦어도 4시, 3, 4시에는 집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형주님 집이 강동구잖아요. 근데 나 지금 김포공항에 있어. 3시에.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3시야. 근데 나는 4시 안에는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님 한 명 더 태우고 가요? 아니면 바로 싸요? 네? 어떻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나 집이 강동구인데 지금 한 30km 되거든요. 김포공항에서 한 33km? 홍대나 이런 데서 사람 들어가나요? 저는 일단 형주님하고 같은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시간이 늘어나요. 퇴근 시간 플러스 한 명 더 태우면 그 손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돈은 한 2, 3만 원 벌고 시간은 2시간 까지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아까 출근 시간에 우리 시간당 3만 몇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2시간에 3만 원도 못 버는 거니까 효율이 확 떨어지고 피로도는 올라가겠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일단은 제가 퇴근 시간에 못 했는데 이 정도 하고 휴식 시간을 갖고 3시에 나머지 못한 거 빨리 마무리하고 1대1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